신라군이 등장했을 때 신라의 천년사직을 갖다 줬잖아요. 그 신라는 없어졌지만 신라의 지배계급은 고려 초부터 전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내가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 내 자화상이었구나. 그 내가 얼마나 나한테 표를 준 이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료들하고 상대해서 일하는데 가서 뭐 이 민원이 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서 민원인한테 도움을 줄까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요거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 말부터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내 피해를 안 보고 이 사람 때문에 말이야. 내 앞으로 출세하는데 방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것부터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동사무소 가기도 참 힘들어서 맨날 며칠 벼러서 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좌절을 맛보고 돌아올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충성심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그리고 공무원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것을 판가름할 때 높은 데 올라갔다고 성공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줬고 정당하게 저 사람을 하다못해 부자 되게 길을 열어줬고 이것이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높이 올라갔다고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 국민이 똑똑하면 이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피와 모두 얘기한 것이 지역에 대한 그런 편파성 가지고 국사를 처리하는 데서는 이거 피해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 북한하고 적대감만 더 커지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면 우리가 불편해요. 우린 경제발전 이루게 해야 되고 물건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총탄 소리 나면 주가 떨어지고 말이죠. 외국 차는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이 달랜다 어린애가 말입니다. 울 때 힘이 모자라서 먹을 것 줍니까? 그게 전부 이것이 평화 유지 비용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랬습니다. 핵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해결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 남북의 평화 여기에 주력하겠다. 조류협력을 촉진해서 그래 햇볕 정책 가지고 원조도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어요. 대북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뭐 해놓고 미국에 통보해줘도 왜 우리하고 상의 안 했냐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렇게 밀고 갔습니다. 그때 이 인권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의 보수층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냐 그러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떠들면 북한 체제하고 대화가 중단돼 버리고 대화가 중단되면 한반도 평화를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이고 핵 문제는 북한이 미국하고 체제 보장받을 수단으로 써먹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미국이 북한의 안전 보장만 확인시켜주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을 포기한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핵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네바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용이요. 그때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걸 동결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동결시키는 거였어요. 그것이 1994년 제네바 협정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하는데 제가 종편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의 북한의 핵을 전부 동결하는 겁니다.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핵 실험도 안 한다. 그리고 전부 동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을 자주 왕래했던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가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북한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동결한다 하더라도 설사 핵 만든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핵무기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걸 이 동결
시켜놓고 남북 간에 체제 간에 말입니다. 체제 간에 협상을 통해서 공존을 모색해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유신대요 감옥살이 할 때 이 사하로프와의 대화란 그 책이 번역된 것인데 감옥 안에 들어와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사하로프란 사람하고 덴마크 기자가 소련의 민주화에 대해서 회견한 게 있어요. 근데 덴마크 기자가 사하로프한테 민주화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니까 소련의 민주화를 공산당이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데 어떻게 민주화하면 일당 독재가 없어지는데 민주화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하로프가 그래도 공산당이 변화를 주도해서 민주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 해가지고 소연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IBRD 세계 이 개발은행 총재였던 닥터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한국 와서 제가 그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붕괴될 때요. 자기도 이 달러를 가방에 싸가지고 가서 뿌렸다 이거예요. 돈 안 쓰고 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네. 밝혀지지는 않지만 엄청난 달러를 소연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 붕괴를 위해서. 그러고 독일이 통일될 때도 독일에서 영국, 불란서, 미국, 러시아에 다 돈 줬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이건 죽어도 발표 안 될 일이지만은 그게 전부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북한하고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통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북한 문제를 우리가 평화 공존의 형태로 가지고 가서 결국 북한이 스스로 변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방법 아니고는 이 체제가 세계 유일의 체제인데 국민이 2천만이 다 죽어도 백두혈통 지구들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 체제인데 세계 유일한 보통 국가가 아닌 유일한 독재 국가인데 이 나라를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 쉽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핵 문제 가지고 동분서주하는데 결국 우리가 해결한다고 나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미국이 핵 문제 해결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미국보다도 더 앞장서서 비핵화 북한 인권 이렇게 하는데 남북 문제 풀어가는데 이런 것은 강경책이 보탬이 안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